사회자 회담드리겠습니다. 사회를 맡게 산주기의 사회를 맡게 모르십니다. 오늘 주제는 중간에서 자와 보완을 일하러 자를 둘러싼 말다와 아비가 딴가기의 논쟁을 발표하신 정상도 선생님. 정상도 선생님 이번 목표적인 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 넘겨가신 분은 전국에서 하기로 하시고 강의하시는 남수영 선생님. 또 한 분은 동대 양승주 선생님.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티베트를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영점은 그냥 인도 지각주의 관점을 가미된 남성 선생님의 논평과 티베트 불교 입장에서 논평해 주신 양승주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오늘 강의를 발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뒤에 PPT가 있는데 잠깐 논평자는 이 앞에 앉으시고요. 끝나면 다시 이거 완전히 발표를 맡게 된 정상규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자리 옮기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제 논문이 제목이 다 안 나와 있는데 두루 존재하는 자를 둘러싼 이 3인의 논쟁입니다. 그런데 프라산나파다의 한 구절로 인해 가지고 어떤 3인의 논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사실 논평자분도 뒤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일단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앉아보니까 이게 이제 주셔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하고 이건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론 약호고요. 이제 중론 부다 발리타 주석. 물론 이제 중론에 대한 매우 대단한 중요한 주석입니다. 프라지냐 파디카 바비베카 주석이고요. 프라사나파라 산드라키 주석이고, 그 다음에 이 바비베카 주석에 대한 또 하나의 목주입니다. 바브라타에. 근데 제가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중론 제9장 8개에 대한 주석입니다. 이 8개 하나를 둘러싸고 주요한 주석서들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다른 발표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그 사상과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좀 미시적으로 제가 아직 수준이 좀 높지가 않아가지고요. 이 어떤 문헌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부타팔리타 주석은 그 근본 텍스트가 되는 중론 제9장 8개를 주석할 때 그 논적이 누구인지 상정은 해놓지 않았습니다. 학파가 특정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중론 자체가 자신이 비판하는 학파에 대한 그 어떤 그 명칭이나 이런 걸 안 해놓듯이 부타팔리타 주석은 조금 설명은 들어가는데 반해서 여기에 대한 논적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바리베카는 바로 이 부타팔리타의 주석을 가지고 부타팔리타의 논적은 쌍키아 학파라고 매우 자세한 주석을 달아놓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프라산나파다 즉 찬드라키르티의 주석은 요 바리베카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바리베카의 주석은 잘못되었고 부타팔리타의 논적은 바로 푸드갈라바딘 정량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베카에 대해서 다시 법주를 쓴 찬드라키르티하고 비슷한 시기라고 추정되어지는 아발로키타 그란타는 요 바리베카의 내용을 약간 양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논적은 그래서 부타팔리타의 논적은 푸드갈라론자이고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이론을 가진 쌍키아, 물론 이와 유사한 이론이란 말은 없습니다. 내용은 유사합니다. 쌍키아 학파라고 두 개를 섞어놓은 듯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성을 둘러싸고 이렇게 아트만에 대한 비판이 다 달라진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발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푸셔도 괜찮습니다.
대한 답변은 10분, 나머지 20분은 서로에게 질문을 10분 정해져 있는 발표자분이나 논평자분 시간으로 소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조금 헷갈리실 겁니다. 처음 들으시면 내용은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는데요. 먼저 그 자료 8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84페이지 그 본론에 보시면은 그 2-1 북다팔리타의 주석을 둘러싼 반야등론과 브라산나바다의 다른 견해라고 있는데 거기 제가 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석의 어떤 대상이 되고 있는 근본 텍스트 중론대 제9장 8개와 9개를 거기 써놨는데요. 이 논문의 주제인 8개를 보시면 만약 보는 자, 듣는 자, 감수자가 동일하다면 그것은 하나하나의 감관보다 선행하여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용수보살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9장은 그 제목이 관본주품 이렇게 해서 어떤 그 감관기관들보다 이전에 선행에서 어떤 것이 먼저 존재하고 있어야만이 인식의 주체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흑파의 자아관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9장 8개에 대해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85페이지입니다. 먼저 여기에 대한 주석을 85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습니다만 바로 북다팔리타는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선행 주체가 보는 감관 등 각각의 선행에서 존재한다면 그것이 볼 때 보는 자도 그와 동일하고 듣는 자도 그와 동일하고 감수자도 그와 동일하게 되리라.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른 창문에 이동하듯이 자아가 다른 감각기관으로 이동한다는 오류에 빠져버리기 때문이다. 자아가 다른 감각기관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북다팔리타는 비판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그렇게 모든 감관들보다 그 감관들을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어떤 주체가 아토만 같은 것이 미리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 들을 때 그리고 볼 때 그리고 감수할 때 그 각각의 어떤 그 움직임에 따라서 자아가 그 기관마다 이동을 해줘야 된다는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그것은 흡사 하나의 자아가 다른 창문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8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 북다팔리타의 이러한 주석을 바로 그 다음 반야등론 바비베카는 86페이지에 보시면은 있지만 거의 그대로 인용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장 8기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만약 그 선행 주체가 보는 감관 등 각각의 선행에서 존재한다면 하고 그저가 밑줄 그어놓은 것은 북다팔리타주의 주석까지 인용입니다. 거의 동일하게 인용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찬드라 키르티는 바로 이 내용을 갖다가 또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완전 동일하지는 않은데 내용은 사실상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 넘어가기로 하고 근데 그 브라산나바다의 그 해석에 보시면 5번째 줄에 한편 스승 북다팔리타께서는 자아가 유일할 경우 푸르샤가 다른 감각기관으로 이동한다는 오류에 빠져버리는 것이 존재하리라. 사람이 다른 창문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브라산나바다 역시 북다팔리타의 그 주석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북다팔리타 그 다음에 브라지냐 프라디카 PP 그 다음에 브라산나바다 PSP의 그 세 개를 보면 그 북다팔리타의 주석을 거의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브라산나바다에서 찬드라 키르티는 87페이지를 보시면은 브라산나바다가 북다팔리타를 인용한 이유는 바로 바비베카의 내용을 비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브라산나바다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스승 바비베카는 두루 존재하는 자아는 다른 감각기관에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에 빠진다라고 하는 스승 북다팔리타의 견해에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을 합니다. 즉, 이
이 구타팔리타 주석과 바비베카와 찬드라 키르티가 그 구타팔리타 주석을 똑같이 인용을 하는데 가장 후대에 있는 찬드라 키르티는 바비베카의 주석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바비베카가 구타팔리타의 주석을 인용한 이유가 바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밑에 81페이지 그 밑에 있는 해석 부분 브라산나파다의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바비베카의 구타팔리타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 즉 바비베카가 구타팔리타가 자신의 논적에 대해 한 비판이 옳지 않다라고 가장 후대의 찬드라 키르티가 다시 한번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자파, 즉 푸드갈라론자가 구상한 푸드갈라스를 배척하는 것이 구타팔리타의 주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푸드갈라론자는 두루 존재하는 사르바가타만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루 존재하는 자는 다른 감각기관에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에 빠진다라고 하는 구타팔리타의 비판은 타당하다. 상당히 조금 이게 헷갈리실 텐데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타팔리타 주석이 있고 그 다음에 시대순으로 바비베카도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하고 브라산나파다도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근데 바비베카가 구타팔리타의 주석을 인용한 이유는 구타팔리타의 비판이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바비베카는 그것을 인용을 했고, 그런데 후대의 찬드라 키르티는 다시 한번 구타팔리타의 주석이 옳았고 바비베카의 주석이 옳지 않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하면 저도 헷갈리는데 아마 또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켜놓으면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켜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대강의 구성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인도 철학에서 어떤 건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무슨 채팅창을 열어하는 것도 아니고 세 명의 어떤 시기도 다 다르고, 그렇다면 이들이 근본 텍스트로 삼았던 어떤 중론 자체의 어떤 학파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석가들마다 다 다르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믿어야 될까?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타팔리타 주석을 비판한 바비베카는 그렇다면 구타팔리타의 논적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8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바비베카는 매우 상세하게 여기서 구타팔리타의 논적은 바로 쌍키아 학파임을 쌍키아 학파의 이론을 들어서 매우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티벳역, 물론 바비베카 주석은 티벳역과 한역이 남아있는데 티벳역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쌍키아라는 이름은 안 해놓고 있지만 이건 사실상 쌍키아 학파이고, 그리고 바비베카 주석의 한역은 매우 많은 티벳역과 차이가 많습니다. 많은 부분을 다 빼버렸고 논리학적인 바비베카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논리학을 이용해서 주장한 부분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한역에 보면 한역은 명확하게 이것이 쌍키아 학파 승거라고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즉 바비베카는 이렇게 매우 상세하게 구타팔리타의 논적은 쌍키아라고 확정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산나파다는 그 바비베카의 지적은 틀렸고 구타팔리타의 논적은 푸드갈라론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누구 주석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들만의 문헌만을 가지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한번 전 나름대로 추론을 해봤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90페이지에 있는데요. 사실 90페이지에 제가 선행 연구를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카사키나 어떤 그 무르띠 같은 경우는 중론 제8장에서 10장을 자아 이론에 대한 비판이다라고 되어 있고 사이토 역시 그런 내용을 나누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헌은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런데 이 구장의 논적을 푸드갈라론자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것은 바로 바비베카 주석에 되었을 때 그것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카사키가 얘기하듯이 이렇게 구장이 바로 푸드갈라론자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반은 맞을 수 있는데 이것은 주석서들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구장의 논적을 푸드갈라론자라고 굉장히 상세하게 주석을 해놓고 있는 것은 바로 바비베카 단계에 와서 그것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프라산 나파다 역시 그 영향을 받았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이 구장의 논적은 푸드갈라 론자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이 문제가 된 부타팔리타 주석의 논적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봤을 때 91페이지를 보시면 또한 중론 주석서 중에 매우 중요한 바로 그 청목석에 거기에 대한 약간의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청목석 역시 구장의 논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는데 여기 청목석을 보시게 되면은 그 9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부타팔리타가 어떤 창문의 비유, 뭐 창문으로 사람 이동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 비유만 빠져있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바로 9장 3제에 대해서 청목석은 92페이지를 보시면은 어떤 논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라고 해서 그 9장의 논적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호흡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놓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학부주는 이건 바로 승론경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목석의 반대론자는 바로 아이시시카파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청목석 자체에서는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독자를 얘기할 때 중요한 박수관도의 그 부사론 파악품에 보시게 되면 바이시시카파와의 또 논쟁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도 이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바이시시카파로 해석될 여지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93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두 번째 패러그래프 물론 그것도 제가 하나의 추정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라산나파다가 부타팔리타의 논적으로 단정지은 푸드갈라 론자일 가능성은 여전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푸드갈라 론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찬드라키르티가 바비베카를 비판하면서 푸드갈라 론자, 부타팔리타의 논적은 푸드갈라 론자이고 푸드갈라 론자의 론자들은 두루 존재하는 아트만을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가설도 깨져야 될 텐데 문제는 찬드라키르티와 거의 동시대라고 알려져 있는 바비베카의 그 관여등론의 그 복주를 지은 그 복주에 보면은 그건 9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바비베카가 쌍키아학파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1번 복자부의 전적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복자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키아학파의 전적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반야등론 복주는 부타팔리타의 논적이 쌍키아와 독자부 두 개 다일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뭐 바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중론 구장에 대한 논적을 얘기하기가 상당히 우리가 흔히 아까 박사님께 얘기한 것처럼 제 구장은 푸드갈라 론자다 이래버리는데 그것은 주석서들마다 다 다릅니다. 다르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주석서들마다 다 다른 논적을 갖다가 상정했을까? 사실 반야등론 단계에 가면은 굉장히 논적에 대한 다른 논서들보다 그 상세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그것은 이제 다른 좀 더 여러 가지 문헌과 역사적인 흐름을 다 고찰해야겠지만 제가 뭐 그럴 능력까지는 안 돼가지고 이것은 아마 그 후대 주석가들이 그 중론 주석가들이 있던 시대별로 자신들이 가장 물론 뭐 그 자신들이 그 시대에 가장 좀 심한 말씀입니다만 한 놈만 잡아도 된다고 가장 자기들에게 만만 그 시대에 논파를 해야 될 유명하지 않은 학파라면 논파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 사람들 각각 시대에 제 구장 자체가 모호하다 그런 좀 뭐랄까 아트만 비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걸 갖다가 인도 철학 학파를 집어넣던가 아니면 반야등론 단계에서부터는 푸드갈라 론자에 대한 비판이 매우 필요로 해서 그 이후로는 푸드갈라 론자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이상으로 제 논문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인도 철학이 나와요. 쌍타파, 또 바이시카, 쌍타파. 제가 이제 학교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중론을 배울 때 중론을 제도하려면 인도 철학을 제도 알아야 된다. 특히 쌍타파, 프로샤. 여기는 뭐지? 91페이지
쌍태파의 그 근본분이 쌍태 깔깔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신론이 추석입니다. 추석인데 그 경우는 통일사 신나라고 신나 신내가 나 그리고 박희가 다시 시가되고 다시 시가가 청력성에서 나왔듯이 통일사가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을 그런 경우인데 그 시대에 따라 다르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쌍태학파 때 발전했을 때가 세대했을 때 그런 게 있을 때 그렇다고 보면 그 다음에는 좀 시간이 쫓겨가지고 평자들은 거의 한두 남씩 있습니다. 남성 성향 정석희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99페이지의 논평문을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용수가 중송제 9장에서 언급하는 선행 주체, 총목성에 따르자면 본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행 주체가 불호주, 청변주, 관서, 복주, 월칭주에서 두루 존재하는 자아 개념과 관련되어 어떻게 변형되어 가는지 검토함으로써 세 사람, 즉 불호, 청변, 월칭의 논쟁이 발생한 원인과 그들이 활동하던 시기의 자아론에 대한 일면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발표자에 의하자면 청변과 월칭 등등 여러 논사들은 중송제 9장 제8송과 제9송에서 언급하는 선행주체, 즉 자아를 제9송에서는 자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 즉 불후는 중송제 9장 8송과 9송을 주석하면서 학파를 언급하지 않지만 청변은 불호가 비판한 논적을 쌍캐학파라고 해석하고 월칭은 불호가 비판한 논적을 독자구라고 해석한다. 또 아바로키타브라타 즉 관서는 불호의 논적을 쌍캐학파와 독자구로 해석하였다고 발표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결론에서 여러 논사들이 중송 제9장을 주석하면서 용수가 언급하는 선행주체를 서로 다르게 해석한 이유는 각자의 시대 상황에 따라서 선행주체에다가 여러 학파의 자아 개념을 삽입하고 해석해서 비판 논리를 전개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수가 중송에서 일제법의 연기, 무자성, 공, 감형, 중도를 주장하면서 여러 학파가 제시하는 실제 혹은 실체를 비판했던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가 중송 각 장에서 비판한 것이 정확하게 어떤 학파고 그 비판 논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연구 과제입니다. 본 논문은 용수가 제9장에서 비판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학파인가에 대한 의문 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인정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발표자에 의하면 청목은 중송제 9장 9송에서 언급하는 자아를 바이세시카의 자아로 해석했고 요거는 이제 시대순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청목이 시대가 제일 빠른데 바이세시카로 해석을 했고 청변은 불호가 비판한 논적을 쌍캐학파라고 해석했고 월칭은 불호가 비판한 논적을 독자구라고 해석했고 아발로키타브라타 즉 관서는 불호의 논적을 쌍캐학파와 독자구의 자아라고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바이세시카학파, 쌍캐학파, 독자구의 자아이론이 어떤 것이고 용수와 청변 등등 여러 논사들은 그 학파들의 자아이론을 어떤 방법으로 논파했느냐 하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가능하면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설명을 위해서 제2장의 세부 구성도 다음과 같이 좀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그 불호주 혹은 용수의 중송제 9장 8송 9송에 대한 불호주, 청변, 월칭의 해석 차이를 관서와 청목의 해석을 포함해서 맨 앞에 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더 앞에다 놓든가 중간에다 놓든가 하시고 2권에서는
바이셰시카파의 자아이론과 청목이 이제 그것을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비판 논리가 뭐냐 하는 것이 이제 관심사입니다. 그다음에 쌍카하파의 자아이론이라고 주장했던 것은 청명과 관서가 거기에 포함이 되니까 쌍카하파의 자아이론이 왜 청명과 관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것을 어떻게 비판하고 논파를 했는가 하는 것. 그다음에 네 번째로 월칭이 이제 시대적으로 봤을 때 된 뒤입니다. 푸드갈라론자라고 해석했던 그 월칭인데 푸드갈라론자들의 자아이론은 도대체 뭔가? 우리들이 흔히 아는 것은 비즉 비운이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더 많은 것들이 있는 것으로 최근에 이제 정상규 선생님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문 발표했지만 몇몇 학자들이 이 푸드갈라론자들의 자아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칭이 그 이론을 어떻게 논파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대단히 궁금하다 생각합니다. 다 발표자는 논문 4쪽이 아니고요. 이 자료집으로는 87쪽입니다. 여기서 스승 바비베카는 두루 존재하는 자아는 다른 감각기관에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칙 주성을 인용하지만은 바비베카가 어떤 문헌에서 그런 언급을 했는가 하는 것은 이 논문에서 밝히지 않습니다. 정말로 바비베카가 그런 언급을 했다면 그가 자신의 저수 어디에서 그런 언급을 했는지 밝혀주는 것이 논지 전개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여러 문헌들을 영어 약자 대신에 약간 좀 한글로 풀어서 쓰면 어떨까? MNK는 중송, BP는 중론, 불호주 뭐 이런 식으로요. 제안이네요. 중송 제9장은 본주, 자아, 부르샤 혹은 푸드갈라에 대한 논의들입니다. 그런데 중송 제9-9송 지금 논문에서 그 주제가 되어 있는 그 9-9송에서는 자아라는 용어가 발견되기 때문에 중송제 9-8송과 9-9송을 다루는 본 논문에서는 여러 용어를 섞어 쓰지 말고 가능하면 자아라는 용어로 통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 밖에 이제 수정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으로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동그라미 1번입니다. 논문 84쪽에서 개송에 대한 번역인데요. 만약 보는 자, 듣는 자, 감수자가 동일하다면 그것은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자아죠. 혹은 다른 개성에서는 푸드갈라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자아는 하나하나의 감관보다 선행해서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자아라고 읽어주시면 좋겠다. 그 밖에도 이제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많지만 그것은 생략하고요. 이 정도로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남수영 선생님이 논평 상당히 자세하게 많이 주시는데 그 대답은 두 번째 논평을 듣고 한꺼번에 대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평을 맡은 강원대학교 티베트대생교육학원 양승입니다. 워낙 제가 이 학회 행사에 잘 안 오는 바람에 문희식 교수님 제 이름까지도 뭔지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사실 또 같은 그 역경을 계시는 우리 정상교 선생님이 논문을 발표하신다고 그랬는데 논평자가 없다고 해서 이 논문 발표까지 무산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제가 표류 유지도 막 나고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논문 이해하기 상당히 힘드시죠? 저도 한 3일 만에 논평문 쓴다고 밤샜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자체는 어쨌든 그 정상근 선생님이 그 박사 학위 논문하고 관련된 그런 일련의 그 주제하고 이어지는 어떤 그런 방식에 의해서 쓰여진 논문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집착하면서 문제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저도 좋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논평 일본에 쓰는 것처럼 또 우리 남수영 교수님 계속 지식하신 것처럼 사실 논문을 급하게 서둘게 논문을 쓰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논문을 기술하는 그런 방식에서 우리가 논평해야
사회를 사람들이 읽어보면 좀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띄어쓰기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티벳문을 다룰 때는 티벳문을 표기하는 방법들이 정확하게 일반 우리 학교에서 사용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왜냐면 그 인용문을 논문을 읽다가 한 군데를 찾아봐야 되는데 찾지를 못하고 한참 동안 헤맸어요. 그래서 이게 어딘가 봤더니 그 관서의 주석이 볼륨이 3권이 있는데 그 볼륨 3권이 있는 그 3권을 다르게 예를 들어 티벳에서 뭐 샤라고 표기를 해줘야지만 우리가 그걸 찾아가는데 그냥 똑같이 페이지만 적어놓으면 3볼륨에서 그 동일한 페이지가 3개가 등장하게 되니까 읽는 사람이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문제 같은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좀 그 각주 처리하는 방법들을 좀 제시해줘야만 한다는 그런 문제를 설명했고요. 그래서 제 논문은 별로 길지 않는데, 1번은 그렇고, 2번 한번 보십시오. 2번은 논자가 논문의 제목을 두루 존재하는 자. 그래서 두루 존재하는 자, 우리 이런 어떤 표현들도 사실은 잘 쉽게 이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두루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용어가 등장하는 게 결국은 이제 부다발리타의 그 청변의 주석에서 존재하는데, 그래서 청변의 주석에서 두루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그 문제가 등장하는데 그 두루 존재하는 자는 사실은 불호 주석에서도 이 기본적인 어떤 포인트가 어떤 거냐 그러면은 부다발리타가 이 구장에 대한 부분을 주석을 해 나가는데 사실 이 구장에 대한 주석을 우리 앞에서부터 쭉 읽어가 보면 대단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뭐냐 그러면 그 부드갈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그러면 내 손이 있다 그러면 내 손, 내 발이 있다 그러면 내 손과 내 발을 컨트롤하는 기본적인 어떤 자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부드갈라예요. 그래서 내 손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본다 그러면 보고 듣고 이것을 컨트롤하는 그 어떤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 철학에서는 그걸 이제 그 아트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상일자재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딱 설명하는 데 비해서 북에서는 그 상일자재한 그 방식에 대한 부분을 비판하면서 이 부드갈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소송부 과정에서 독자부 이외의 그 청변도 8학파가 불교 성문 학파 중에서 18학파 중에서 8개의 학파가 부드갈라를 주장한다라고 청변 스스로가 이제 설명하고 있고, 그런데 이 구장에 대한 주석을 읽어 나갈 때 우리 정상근 선생님 발표에서는 청변이 쌍자를 염두에 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사실 이제 청변의 그 주석을 처음부터 쭉 딱 읽어가면 사실은 쌍자라고 하는 그 용어는 청변의 주석 티벳본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고 그 중간에 그 7번 개성을 주석할 때 외도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하나 딱 나오지만은 쌍자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제 한문 주석에서 등장하는데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청변의 그 한문 주석은 사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런 주석은 아니고 그래서 쌍자라고 하는 그 부분은 청변의 주석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청변의 주석 1번에서부터 시작할 때 이 구장에 대한 부분에서 주로 비판하는 대상은 독자부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학파 안에서 전체가 다 이것을 주장하지 않지만은 불교 학파 중에서 독자부가 이것을 주장한다라고 그렇게 딱 설명하고 있으면서 1번부터 이제 주석을 쭉 해나가는데, 근데 그 1번부터 주석해 나가는 주석 의도를 보면 대단히 논리적으로 쭉 이렇게 정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이제 제일 먼저 1번 개성에서의 주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에 선행하는 그런 어떤 부드갈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드갈라는 보는 것 이전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보는 것 이전에 그 부드갈라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보는 것하고 듣는 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있어야 되니까 그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그 비판에서 출발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보는 것하고 상관없는 나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보고 내가 듣고 해야 되는데 내가 보는 것하고 상관없는 그 부드갈라가 내가 보기 이전에 내 모든 인식기관 이전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게 나라고 이야기할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걸 비판하는 거죠. 내 인식기관 이전에 아니면 내가 보고 인식하는 이전에 나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건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게 나라고 그런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비판해 나가고 7번부터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모든 인식기관 이전이 아니라 그러면 보는 것하고 듣는 것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7번부터 8번에서는 하나하나를 나누어서 그러면 그것 이전에 그 부드갈라가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설명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논쟁이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청변이 일성을 주석하면서 이거는 불교 내에서 독자부의 어떤 설을 비판하는 거다라고 했으면 그 흐름이 바뀌어갈 리는 저는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논리 정연하게 흘러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청변은 이거는 전체적으로 흐름이 독자부에 대한 어떤 비판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부타팔리타가 생각할 때 부타팔리타가 생각하는 그 논석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부타팔리타는 누굴 비판하겠다라고 하는 설명은 없고 이어서 그 부타팔리타의 견해에 대해서 부타팔리타도 분명히 팔송에 대한 우리 정강 교수님이 인용한 그 문장에서 누구를 비판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부타팔리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니까 찬데라 그리트가 바바 뼈백화의 비판은 이상하다. 왜냐 그러면 부타팔리타는 정량물을 비판하려고 하는데 부타팔리타는 이 개성은 독자부를 비판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나오니까 독자부에서는 여기서 두루 존재하는 자아를 주장하고 정량부에서는 두루 존재하는 자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부타팔리타가 있다가 그게 볼 때하고 그게 들을 때하고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타팔리타가 볼 때는 보는 것하고 관련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시간적인 순서에서 내가 만약에 들을 때는 그 부타팔리타가 듣는 것하고 연결된다라고 하니까 다른 감각기관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감각기관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정량부의 어떤 설명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걸 비판하는 거고 이제 갑자기 이제 부타팔리타는 그게 아니다. 이거는 독자부를 비판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부타팔리타의 어떤 비판이 잘못됐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이건 부타팔리타가 약간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부타팔리타가 천변이 하도 워낙 부타팔리타가 봐봐 왔다 그러니까 천변이 이게 약간 좀 헛다리 짚고 왜냐면 부타팔리타가 내가 A를 비판하려고 하는데 천변은 B를 비판했다라고 부타팔리타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데라 그리트가 이제 아주 단칼에 아무 설명도 없이 바바 비백화는 잘못됐다. 왜냐 그러면 부타팔리타는 정량물을 비판하고 있는데 바바 비백화는 독자부를 비판한다고 자꾸 고집을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찬데라 그리트가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데라 그리트의 비판은 너무 간단합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바바 비백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거는 왜냐면 부타팔리타가 정량물을 비판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두루 존재하는 자아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져와서 자기가 처음부터 비판하려고 하는 독자부에 대한 부분하고 연관시키려고 그러니까 불호를 비판하고 이제 두루 존재하는 자아에 대한 개념을 넣어서 이제 자기의 견해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제자인 관서가 관서의 주석에서 이제 샹키아라고 하는 그 말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관서의 주석에서 등장하는 그 샹키아는 제가 볼 때는 분량도 많지도 않고 그 독자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도 두루 존재하는 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설명하는 게 있다라고 해서 샹키아에 대한 부분을 밑에 한 줄 더 넣은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흐름 속에서는 결국은 청변과 관서의 주석에서는 이 팔송에 대한 비판의 어떤 핵심은 독자부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전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나중에 이제 특히 이제 이 중문에 대한 주석을 쓰는 티벳의 그 쫑카파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 책을 아침에 이거 버스 타고 오면서 쏙 읽어봤는데요. 한 구절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팔송에 대한 부분에서 청변 언급도 안 합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쫑카파는 적어도 이 팔송에 대해서 청변의 비판은 거론할 여지조차도 없다. 별로 무의미하다. 라고 하는 걸 주석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청변이 이런 식으로 왜냐면 쪼카파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비르논전 중간학파라고 하는 그 학파를 개성하면서 중간에 대한 부분을 주석해온 사람인데 당연히 그 논의가 정말로 의미가 있고 복잡한 어떤 그런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으면서 의미가 있는 논쟁이라면 한마디 정도는 언급해야 될 것 같은데 쪼카파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하는 그건 내가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 그러면 청변이 너무 밝기 때문에 원래 이 부타팔리타가 지향하고 있는 그 보편하고자 하는 대상은 다른 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변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 그러니까 적어도 부타팔리타나 또는 바바 비백화나 아니면 찬데라 그리트 이 세 사람의 어떤 중심에서 이 구상에 대한 어떤 비판은 그게 샹키아나 이쪽으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번져가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부드갈라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드갈라에 대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그 부드갈라를 주장하는 한 8개 부파에서 부드갈라에 대한 설명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어떤 학파에서는 두루 존재하는 자아를 특히 이제 독자부 같은 경우에는 두루 존재하는 자아를 인정하니까 인정하는 문제하고 아닌 문제 그런 등등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니까 그다지 큰 어떤 문제도 아니고 또 부다발리다가 비판하고 있는 그 비판의 내용은 정확하고 그것을 짠다리도 알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에서 어떤 식으로 핵심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면서 그 부두갈라의 어떤 개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에서도 이 부두갈라에 대한 개념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두갈라가 자존적인 어떤 실질유라고 하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부파에서 설명하니까 성문 부파에서 설명하니까 자존적인 어떤 실질유를 주장하는 넘평 시간이 좀 지났어요. 예. 많은 얘기는 일단 전혀 그래서 말하는 그래서 불교에서도 그 사람들을 불교인으로 봐야 될까 안 될까 그냥 문제가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들고 나온 것 같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자들이 앉아있는데 영평자들 할 말 엄청 원래 중간파들이 말이 많습니다. 여기는 참가하는데 중간파 뭐 연구하는 이것처럼 이빨 3대 1반 중에 한 명이 또 의사야. 의사에서 그 의사. 근데 중간파 말이 많아요. 말로 논리가 돼요. 인도처럼 인도 불교가 말로 논리치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까 저 양성희 선생님 적자파하고 쌍타파에서 다 나눴어요. 쌍타파가 아닌가 또 생각. 쌍타파 아니고 이거 추측하는 건데 아무튼 그 중간학파 다른 중간학 말로 논리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논리를 넘어서는 논리라고 하잖아요. 논리를 넘어서 논리를 깨라고 하는데 그래서 논리를 해. 선에서 그러니까 들리자 말 쓰는 말 공부 안 하면 하지 말라니까. 그걸 넘어서야지. 얘가 이 두 부분 넘겨가신 걸 간단하게 X만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청중 간단하게 엑기스를 보고 시작하니까 어려운데 50분까지 해야 되는데 4분을 까먹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먼저 그 강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먼저 그 백페이지에 그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에 그 바이쇼시파와 쌍키아와 독자부의 자아이론이 어떻고 그 학파들의 그 논사들이 그 학파들을 어떤 식으로 비판했냐가 궁금하다고 그러셨는데 이거는 뭐 그리고 요거하고 뒤에 이제 세부 구성을 바꾸는 문제는 사실 새로운 논문을 하나 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아시겠지만 그 쌍키아학파에 대해서는 그 바비베카의 그 중간신론 그 타르카스바라가 아마 아시겠지만 제 입장에서 매우 상세하게 쌍키아학파를 그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논문하고 관련돼서 봤을 때는 청변의 그 주석에서는 쌍키아가 어째서 문제라는 건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양승민 쌤 논평하고 관련되는데 여기서 바비베카가 쌍키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붓다팔린타의 논적이 쌍키아라는 거지 이 구장의 논적이 누구냐는 바비베카 역시도 푸드갈라론자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비베카의 목적은 구장에 대한 목적은 푸드갈라론자의 비판이지 쌍키아 비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론은 안 나와 있고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모든 중간에 논리가 모든 건 상호의존도 있기 때문에 공이다 이러면 너무 좀 여러분들 말씀이지만 8장 그 취와 취자에 대한 그 설명을 빌려가지고 모든 것은 그런 식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아들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간단한 논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한 각 학파에 대한 비판은 그리고 바이시시카에 대한 얘기는 제가 파악품을 빌려가지고 간단하게 92페이지 연구를 해놨고 쌍키아에 대한 것은 요것은 이제 양승규 교수님 논평하고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쌍키아학파에 대한 그 이름이 안 나왔다고 그러시는데 물론 티백력에서는 쌍키아라고 하는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셨을 때 88페이지하고 94페이지에 있지만 그 쌍키아학파의 대표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냉, 프라티빈바설이나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고 통각 얘기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쌍키아학파의 이론을 그대로 얘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주에서도 이걸 명확하게 쌍키아라고 해놓고 그리고 한역에서도 이걸 갖다가 쌍키아의 설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양승기 교수님께서
쌍키아에 대한 것은 그 복주에 가서 간단하게 한 줄이 나왔다고 그러시는데 그 94페이지를 보시면 간단하게 한 줄이 아닙니다. 그 보면 94페이지 제 논문 전체가 바로 그 복주가 설명하는 쌍키아 학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걸 그대로 소개를 해놨습니다. 이건 한 줄이 아니고 이건 명확하게 쌍키아 학파를 얘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남수영 교수님 지적 1번하고 이제 제목을 바꾸는 부분은 뭐 약간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한글 이름을 좀 넣는 건 저도 고민했던 문제라서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제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 문장을 좀 바꾸는 것도 이제 뭐 자아보통 선행 주체를 넣어가지고 뭐 그걸 바꾸는 것도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승규 교수님 말씀 중에서 먼저 그 총카파는 이 청변에 대한 비판이 논의할 가치조차 없기 때문에 청변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교수님 생각이시지 총카파 제가 지금 이 논문을 쓴 이유는 각 주석서 논사들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 같은 인도인의 논사도 다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천연기에 있는 총카파의 주석을 근거로 이 구장에 대한 논적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조금 의문스럽고 그리고 양승기 박사님 말씀은 일단은 이 바비베카가 틀렸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이렇게 좀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의 설이 옳다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주석가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문헌들이나 좀 더 그 문헌 속에서 찾아가지고 누구의 설이 옳을까를 조금 보고 싶은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비베카도 정확하게 구장은 푸갈라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비베카는 푸갈라론자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런데 붓다팔리타의 논적을 갖다가 얘기할 때 쌍키아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진짜 쌍키아냐 뭐 누구냐는 붓다팔리타 주석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런 설명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래서 붓다팔리타 는 누구라고 아무 얘기를 안 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총카파가 얘기하듯이 독자구를 상정하는 것인지는 그거를 정량구 독자구 바비베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독자구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찬드라키는 정량구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티벳으로 넘어가면서도 총카파가 어떤 그 찬드라키를 이걸 받아들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문제만 두고 봤을 때는 정량구라고 물론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구장의 어떤 전체가 논적이라는 거고 그것은 바비베카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붓다팔리타의 논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기서 부두갈라론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붓다팔리타 자체도 없고 그래서 제가 청목석을 제시한 이유는 청목석의 내용이 붓다팔리타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바이셰시카라고 하는 물론 그것도 후대의 우리학구주의 어떤 해석인데 우리학구주의 해석은 그것은 성경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그거까지는 못 찾아본 제 불찰은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붓다팔리타의 논적을 갖다가 정량구라고 보는 후대의 총카파의 근거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이러한 논문 자체가 상당히 찬드라키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구장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비베카로부터 비롯되고 오히려 바비베카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찬드라키리티 그것만 읽어봤을 때는 과연 이 안에서 푸갈라론자의 이론을 그렇게 찾아보기는 조금 어려운다는 것이 제 인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옆에 듣다 보니까 너무 평장에 이렇게 좀 좋아지고 마이너 모티브가 두 분 사이에 3분까지 3분 많이 안 하시면 거 3분 그래서 뭐 제 말씀은 제가 단절해보니까 왜냐면 그러면 이 제 구장이 그냥 제 구장에서 팔성하고 구성하였던 개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구장 안에서 크지 않아요. 왜냐면 그건 앞에서부터 전체적인 어떤 비판에서 푸드갈라를 비판하고 그 밑에에서 간례로 등장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그 간례로 등장하는 팔성하고 구성하였던 비중이 구장에서 전체적인 어떤 비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그 부분인데 분명히 구장은 하나의 흐름이 있다고 합니다. 흐름을 볼 때는 분명히 청변도 제일 앞머리에 있었을 때는 독자부를 비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짠드라키도 이거는 법장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적어도 구장 전체의 그런 내용은 푸드갈라론을 주장하고 있는 성문부파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 논문 주체가 어쨌든 청변하고 불호하고 그다음에 짠드라키티만 가지고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나중에 또 청목석으로 띄워버리고 막 이렇게 띄워버리면 처음에는
논의가 전혀 일치가 안 되니까 그러면 세 사람 가지고 이 논의를 한다 그러면 적어도 그 범위 내에서는 자료를 찾아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그 부분입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논의를 그렇게 펼쳐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우리 다시금 다른 작업을 해야 되고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논문을 써나갈 때 처음엔 세 사람 가지고 하겠다고 결론 부분에서 다른 사람 주장을 이야기하면 좀 할 말이 없거든요. 적어도 세 사람의 주장에서는 이게 그렇게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 구장의 제목이 뿌르가 파리크샵이다.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봤을 때는 그 뿌르갈라에 대해서만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다학파의 자들도 다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감각기관보다 앞서서 존재한다고 산정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트만이라든지 상키아의 프루시아도 그렇고 우파니샤드의 아트만도 그렇고 다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수가 비판하려고 했던 것은 뿌르갈라 정량부가 비판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자아를 주장하는 감각기관보다 선행해서 존재하는 그런 뭔가를 주장하는 것들을 싸잡아가지고 비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제 상키아도 포함이 되고 바이세시카도 포함이 되고 정량부도 포함이 되고 다 포함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일단 저녁을 넘기고 플로어에서 질문 없으세요? 너무 어려운가? 없으면 너무 빨리 나네요. 원인 소개 좀 해주고 질문은 잘 들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저기 다름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요. 지금 논쟁이라고 처음에 이제 부타팔리드랑 발로비스카랑 이제 샨드라키트 논쟁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세 명의 영상은 시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피백 전공하시는 분들 가끔가다 이렇게 청량과 이제 월칭 논쟁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시대를 경과하는 해석의 과천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써놨는데 예, 90페이지에 있습니다. 90페이지에 이 세 사람의 그 말씀하신 대로 시기도 다 다르고 서로 교류했다라는 정보도 좀 없고 그리고 또 뭐 다 아시겠지만 인도인들의 어떤 그 생존 연대도 다 출연이 보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뭐 채팅창 띄워놓고 뭐 보면서 한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부타팔리타가 있고 남겨놓은 주석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주는 이제 1장에 자리논증과 기준논증과로 갈라질 때 그 세 명이 그 논쟁하는 게 유명한데 그것도 우리가 그냥 뭐 논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세 명은 만난 적도 없고 그중 후배 사람이 앞사람 아무런 얘기도 못할 그 이미 딴 세상으로 윤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남들 전적 가지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지금 현재로 얘기하는 논쟁은 아닙니다. 뭐 맞는 말씀이고요. 저는 그 부분은 90페이지에 써놨고 그래서 논쟁이라는 용어가 조금 문제가 있다면 뭐 말씀하신 대로 뭐 해석 차이나 견해 차이 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 회의 됐습니까? 일단 또 질문하시면 없어요? 없으시면 빨리 끝낼까요? 아니면 말이 없으십니까? 정상조 발표자님과 양수영 선생님, 양승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 아이들은 잘 지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1분 정도 자리 정리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리 좀 정리해 주세요.